네,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 네, 14주차, 마지막 주차 이제 강의인데요. 이번 주차는 네,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콜로이드의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전에 1교시에는 그런 이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콜로이드 현상의 탐구라고 하는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통해서 배웠었던 콜로이드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또 어디에 응용이 되고 어떻게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이런 것도 살펴봤고, 그리고 생활 속의 콜로이드의 탐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즐겨 마시는 기호식품으로서의 커피, 커피 음료를 갖다 마시다가 그 음료를 갖다 흘렸다라든가 이랬을 때 그 흘린 커피 음료가 마르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가장자리가 훨씬 진한 형태로 그렇게 마르는 그런 이제 변화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커피가 가지고 있는, 커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물리화학적 그런 이제 현상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 특히 커피라고 하는 음료, 우리가 보통 마시는 커피뿐만이 아니라 녹차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수용성인 그런 물질, 그리고 아주 미세한 분말 형태로 존재하는 커피 입자들, 그리고 물, 이렇게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 콜로이드 상의 그러한 이제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건조되면서는 이 증발 속도라고 하는 것이 이 가장자리 쪽의 증발 속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가장자리 쪽에서 증발이 속도가 크고 가운데 쪽이 이 흘린 커피의 가운데 쪽이 증발 속도가 낮아서 가장자리 쪽에서 증발이 일어나면서 안쪽에 있었던 커피가 가장자리 쪽으로 물과 함께 이동을 하고, 그때 그 입자들이 결국은 가장자리 쪽에 모이는 상태로, 좀 더 많이 모이는 상태로 건조가 되기 때문에 가장자리 쪽이 더 진하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그러한 효과를 커피링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커피링 효과는 바로 어떠한 콜로이드 입자,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계에서는 뭐 이를테면 잉크라든가 또는 페인트를 갖다가 도장하는 그런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 커피링 효과에 의해서, 그쵸? 이런 이제 개념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커피링 효과에 의해서 도장이 불균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커피링 효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매의 증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즉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콜로이드 입자가 가장자리에 이동하기 전에 빨리 증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거나, 또 실질적으로 도장하는 방법을 달리하거나 해서 도장을 균일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많이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거 이외에도 용매의 종류라든가 또 어떤 거기에 있는 입자의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서도 이 커피링 효과가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커피링 효과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또 학문적인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증명해낸 그런 영상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커피링 효과, 커피링 이펙트하고 연관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래도 거의 유사한, 뭐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유사한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효과로서 앞에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다루었었던 와인을 갖다가 막 흔들었다가 놓았을 때 그 와인이 흘러내리는 듯한, 와인이 눈물을 흘리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을 갖다가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얘기를 갖다가 우리 2교시에 같이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와인이 흘러내리는 그런 이제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이런 효과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마랑고니 효과. 그래서 마랑고니 이펙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마랑고니 효과라는 게 무언데 와인의 어떤 눈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꼭 등장을 하느냐. 마랑고니 효과의 마랑고니 이펙트의 정의를 갖다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일정 농도 이상의 와인 등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으로 표면 장력의 구배, 표면 장력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표면 장력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낮은 그런 표면 장력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표면 장력의 구배에 의해서 두 유체의 계면을 따라서 질량의 전달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마랑고니 효과, 마랑고니 이펙트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마랑고니 효과는 무엇을 설명하는데 많이 응용이 되냐면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와인을 갖다가 마시거나 할 때는 와인에 담겨 있는 그런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그런 어떤 감촉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이 후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느끼기 위해서 와인잔을 갖다 이렇게 스월링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와인잔을 이렇게 돌리다가 정지시키면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와인 글라스의 안쪽 표면에 이 와인이 묻은 다음에 점액처럼 서서히 맺히다가 흘러내리는, 여러분들 아마 이게 맨 처음에도 그랬는데 여기 지금 움직이는 그림 형태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데 바로 이렇게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이러한 현상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와인 레그, 와인의 다리, 예, 와인의 다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와인 아치,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을 갖다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바로 이 마랑고니 이펙트, 마랑고니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랑고니 효과, 이게 도대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일정한 농도 이상의 와인, 모든 와인에서 관찰되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농도를 갖다 가지고 있는 와인에서 이제 관찰이 되는데 계면 장력, 즉 표면 장력이, 즉 뭐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알코올의 혼합물이에요. 그렇죠? 즉 물과 알코올의 표면 장력의 차, 표면 장력의 구배에 의해서 그래서 그 계면을 따라 가지고 질량의 전달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와인의 눈물처럼 흐리는, 눈물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바로 이 마랑고니 효과 언제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굉장히 오래됐어요. 1855년에 영국의 제임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 예, 제임스 톰슨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예, 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와인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현상에 대해서 요거를 논문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예. 이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러한 와인의 눈물 현상이 굉장히 흥미로운 유체의 움직임이다. 예,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제임스 톰슨은 그것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처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내거나 설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 현상들이 관찰이 되는 그런 부분만 이야기를 했고요. 요게 이제 10년 후, 대략 한 10년이 경과한 후에 요 와인의 눈물이라고 하는 요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 요거는 10년 후인 1865년에 이탈리아의 카를로 마랑고니라고 하는 그때 이제 학생이었죠. 박사과정 학생이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 논문에다가 자기 논문에다가 바로 이 와인의 눈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그런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학위를 갖다 받게 돼서 바로 그러한 와인의 눈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마랑고니 효과,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랑고니 효과, 마랑고니 이펙트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마랑고니 효과는 표면 장력, 예, 표면 장력의 변화에 따라서
와인, 즉 알코올과 물의 혼합물이죠. 예, 여기에 있는 유체가 표면 장력이 낮은 곳에서 표면 장력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 예, 표면 장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 장력이 낮은 곳에서 표면 장력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유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알코올하고 물하고 어느 쪽이 표면 장력이 더 높을까요? 예, 표면 장력이 물이 더 크고요. 알코올이 표면 장력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을 포함하는 그런 액체인 경우가 거품이 물보다 훨씬 잘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러한 표면 장력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효과로 표면 장력 변화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단순하게 알코올의 농도뿐만이 아니라 예, 온도라든가 그때 환경에 따라서도 발생을 하게 돼요. 이 발생하는 정도의 크기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지게 돼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예, 와인 잔이에요. 와인 잔을 막 이렇게 이제 향을 음미하기 위해서 흔들었어요. 막 흔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처럼 저렇게 벽면을 따라서 와인이 올라가 있겠죠. 그런데 벽면을 따라서 올라가 있으니까 이 벽면에 있는 것은 굉장히 얇은 그런 액체막을 형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하고 이게 알코올하고 혼합물인데 뭐가 휘발이 먼저 되겠어요? 알코올이 휘발성이 더 크니까 알코올이 확 이렇게 휘발이 되겠죠. 그렇죠? 쭉 휘발이 됩니다. 그러면 뭐만 남죠? 저 벽면에? 물이 주로 남게 되죠. 근데 물의 경우가 표면 장력이 알코올보다 더 크지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알코올이 표면 장력이 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와인이 쭉 위쪽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에 의해서 더 이상 못 올라갈 경우에는 다시 또 흘러내리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와인잔을 스월링 하다가 정지를 시켰을 때 알코올이 벽면에서 증발이 되면서 물만 남아서 물은 그대로 흘러내리고 또 다시 흘러내리면서 그쪽이 표면 장력이 높은 쪽이니까 낮은 알코올이 또 다시 따라 올라가면서 쭉 쌓이다가 또 다시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낮아지다가 다시 물만 남은 상태에서 표면 장력이 낮은 녀석이 위로 따라 올라가니까 조금 더 높아졌다가 얘네들이 쌓이면 걔네도 결국은 중력에 의해서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은 중력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로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알코올에 의한 즉 표면 장력 차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현상으로 우리 와인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와인의 눈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바로 카를로 마랑고니라고 하는 이 연구자가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물리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마랑고니 효과의 원리는 지금 제가 사실은 다 설명을 했는데, 그 얘기를 마랑고니 효과의 원리는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얘기를 정리를 하면은요, 와인은 화학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물과 알코올의 혼합물이, 그렇죠? 물과 알코올은 증발률 그리고 표면 장력이 분명히 다르죠.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와인의 눈물이 생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월링을 통해서 와인 글라스의 표면에 와인의 막이라는 것이 스월링을 하게 되면 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얇은 막에서는 액체 증발이 일어나게 되겠죠. 주로 액체 증발도 휘발성이 높은 뭐가 알코올이 먼저 증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와인 속에 있는 알코올이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증발을 하면서 그 알코올이 증발을 하게 되면 와인에 물이 더 남게 되잖아요. 그 물은 뭐예요? 표면 장력이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표면 장력이 더 크고 알코올의 표면 장력이 낮으니까 알코올이 증발하고 남은 그쪽으로 뭐가 따라 올라간다고요? 저 와인이 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이 따라 올라가지만은 와인이 따라 올라가다가는 증발을 하고 또 물이 남게 되고 그렇지만 중력에 의해서 결국은 또 이제 다시 흘러내리는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와인의 눈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이 얇은 막에서 알코올의 증발에 의한 표면 장력 구배라고 하는 것은 마랑고니 스트레스, 마랑고니 응력이라고 하는 것을 마랑고니가 증명해낸 분석해낸 이론적으로 분석해낸 마랑고니 스트레스, 마랑고니 응력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돼서 표면 장력이 작은 와인이 표면 장력이 높은 물 있는 쪽으로 따라 올라가다가 다시 중력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것이 마치 눈물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현상을 갖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마랑고니 효과, 마랑고니 이펙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마랑고니 이펙트 요거에 대해서 요걸 원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기는 어렵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원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그림을 보면서 즉 영상을 보면서 조금 이 마랑고니 효과, 와인의 눈물로 나타난 마랑고니 효과가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Why does wine cry? 왜 와인이 우냐고, 눈물을 흘리냐고요. Tears of wine, or sometimes also called legs of wine, are a fluid dynamical phenomenon based on the Marangoni effect, which occurs due to a gradient in surface tension and was first described by James Thomson in 1855. It was only a decade later that the Italian physicist Carlo Marangoni generalized the idea of flows driven by interfacial tension gradients. 이 사람이 설명했다 그 Therefore, 얘기예요. these flows are commonly associated with his name and account for a variety of processes. In this video, we'll be taking a closer look at the tears of wine and use them to demonstrate the physical principles behind the Marangoni effect. 바로 이 마랑고니 이펙트를 효과를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 촬영한 그 영상이라는 거예요. seen by the shadow in the moment we let the wine rest, droplets start to form at the 여기는 잘 안 나타나지만 저 그림자를 보면 여러분들 아마 영상에서 보기가 어렵지만 그런 부분 관찰할 수 있어요. The flow would decay and eventually disappear. However, after a while the flow is still maintained and seems to even intensify. Taking a closer look, the shadow of the flow reveals a complex movement of the fluid which can also be observed in the glass itself. But where does the flow get its replenishment from? This is where surface tension and the Marangoni effect come into play. Wine is essentially a mixture of water and alcohol. In general, alcohol has a lower surface tension and evaporates faster than water because of the higher vapor pressure of alcohol. The thin fluid layer on the sides of the glass, created by swirling the wine, has a larger surface area to volume ratio, which enhances evaporation compared to the bulk part of the wine and the rest of the glass. Since the alcohol evaporates faster, its concentration in the thin film is reduced, which in turn increases the surface tension due to the higher content of water in the film. The stress balance equation at a free surface states that the local gradient in surface tension equals a tangential stress at the free surface of the liquid and thus serves as a boundary condition for the Navier-Stokes equations similar to wind forcing in the ocean. Initially, the stress due to the surface tension gradient is larger than the opposing gravitational force, such that there is a net force which accelerates the wine from the bulk part up the wall of the glass. This results in an accumulation of the fluid at the upper limit of the film and droplets start to form. Viscosity is also acting against the stress, but is neglected in this demonstration. The flow which is induced by the surface tension gradient is called Marangoni flow. As more and more wine accumulates at the top of the film, the droplets grow and the gravitational force increases. Eventually, the gravitational force exceeds the stress due to the surface tension gradient, and the droplets slip back to the rest of the glass, but with a depleted alcohol content. This process continues until the alcohol is completely evaporated. Some people claim that the tears of wine can be used to assess its quality. However, formation of the droplets depends on several factors, so that a conclusion about the quality of a wine cannot be drawn from
In general, wines with a higher alcohol content show a more pronounced Marangoni flow, and droplets of sweeter wines flow slower down the sides of the glass. On the other hand, the temperature and cleanliness of the glass can also have an effect of the formation of the droplets. 네. 영상에서 이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바로 이 마랑고니 효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바로 표면 장력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표면 장력의 차이는 결국은 와인이 가지고 있는, 와인이라고 하는 것이 알코올과 물의 혼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코올과 물의 표면 장력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과 물의 표면 장력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잘 나타나겠죠. 그러면 알코올의 농도가 훨씬 높을수록, 즉 와인의 알코올 농도가 훨씬 높을수록 이런 현상이 더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더 잘 관찰을 할 수가 있고, 즉 와인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더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고, 마랑고니 효과라고 하는 것이 더 잘 일어나는 와인이 알코올의 이 퍼센트가, 알코올 함량이 더 높은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또 뭐까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냐면은,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와인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탁 와인의 눈물 그 상태만 보더라도 이거는 발효가 잘 된 그런 이제 와인이구나, 아니면 발효가 덜 된 와인이구나, 이런 것들조차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지금 이제 설명에 나와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제 와인의 눈물이 형성이 되는 것은 바로 이제 휘발되면서, 알코올이 휘발되면서 그때 표면 장력의 차이에서도 나타나니까는 알코올이 휘발되는 그런 것들은 온도에도 영향을 갖다가 받게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미세하게 또 그 환경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랑고니 효과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마시던 그런 와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또 배웠었던 콜로이드 및 계면화학에서 일어나는 생활 속의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러한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미세한 수 나노미터에서 수 마이크로미터의 그런 이제 크기를 가지는 미세한 입자들, 그것이 뭐 유기 입자가 되든 무기 입자가 되든 또는 고분자 입자가 되든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계를 콜로이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콜로이드 계는 우리 생활 속에 앞에서 산업적인 응용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 적용이 되고 있지만, 또 다른 분야,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컴퓨터 모니터 혹은 TV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LCD예요. LCD 뭐예요? 액정 표시 장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L liquid, C crystal, D display. 그래서 liquid crystal 그러면 액정, 디스플레이는 표시 장치, 그렇죠? 액정의 형태, 액정을 갖다 이용한 우리가 화면이죠, 그렇죠? 모니터. 바로 그 얘기도 우리가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영상 한번 하나 더 보고 그 얘기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마랑고니 효과 그리고 커피링 이펙트, 요것을 갖다가 와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사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지금 이제 실험을 해본 거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촬영한 영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요거는 이제
개가 알코올 여기서는 이제 다가 알코올을 갖다가 이제 쓰거든요. 그 농도의 차이가 클 때, 그렇죠? 알코올의 농도가 약할 때, 알코올의 농도가 높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직접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전개가 되는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름이 떠 있는 거기에다가 비눗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렇죠? 비눗방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계면활성제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쭉 밀려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특징들도 여러분들 관찰할 수 있었을 텐데요. 바로 이렇게 표면 장력이 다른 그런 물질들 간의 그런 현상을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 예술 영상을 갖다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마랑고니 bursting, evaporation induced emulsification. 그래서 증발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서 그때 유화, 에멀전화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영상을 갖다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바로 우리가 TV 모니터라든가 텔레비전 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 같은 데도 이제 등장하는 그런 LCD에서 접하게 되는 리퀴드 크리스탈, 액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정, 리퀴드 크리스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액정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말 그대로 액체라는 얘기죠. 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결정 그러면 고체의 결정 구조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 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결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액정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와 결정. 보통 결정은 이제 고체가 일정한 그런 규칙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형태인데요. 액체와 결정 중간 상태에 있는 물질을 갖다 액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은 액체처럼 유동성을 가집니다.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방향에서는 고체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제 분자가 배열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고 그런 이제 결정성을 갖다 가지는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물질을 액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물질은 어떻습니까? 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에 따라서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고 그 다음에 기체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어떤 물질은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고체 상태의 배열을 갖다 하다가 온도가 높으면 액체 상태로 바뀌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액정처럼 결정 구조처럼 딱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질서를 갖다가 비교적 나타내는 그런 특징을 갖다 나타낸다고요. 바로 이것이 액정이라는 거예요. 액정. 이 액정은요, 바로 세 가지 유형을 갖다 보통 우리가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스맥틱. 스맥틱은 어떤 저렇게 층을 갖다 이루고 있어요. 층을 이루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 네마틱. 저거는 층은 이루고 있지 않지만 방향이 어떤 일정한 그런 방향성들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콜레스테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얘네들의 배열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체와 같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그것이 아주 규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방향성을 갖다가 띠는, 그렇죠? 저기도 보시면 방향성은 위아래가 층이 다르긴 하지만 방향성을 갖다 띠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틀어져 있는 아주 그런 이제 방향성들을 갖다 가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액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은 우리 자연계에는 뭐 천여 가지의 액정의 형태를 갖다가 이제 또 이루고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만 분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더 파생이 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갖다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이러한 액정, 액정은 특징적인 성질을 갖다 나타내요. 첫 번째가 클리어링 포인트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얼음에서 물로, 그 다음에 수증기로. 이때는 뭐예요? 상이, 그렇죠?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이렇게 가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근데 어떠한 그 물질인 경우에는 고체 상태에서 액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액체 상태로 가는. 그러면서 중간에 뭐가 클리어링 포인트, 아주 투명해지는 그런 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액정으로서 그런 성질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광학적 이방성이에요. 광학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굴절류를 갖다가 다른 어떤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걔네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굴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성질도 있고요. 세 번째는 유전율이에요. 유전율. 여기서 전은 전기예요. 전기적인 그러한 즉 전압을 갖다 가하면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 있던 녀석이 뭐 옆으로 눕는다라든가 그런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성을 갖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유전율. 또 로테이셔널 비스커시티. 점도. 즉 얘네들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하는데 거기에 어떤 점성의 변화가 있어서 천천히 틀어지는. 전기적인 그런 어떤 그 세기를 갖다 이제 가하게 되면은 천천히 틀어지는. 어떤 것은 조금 더 빨리 틀어지는 물질에 따라서 그런 특징들을 갖다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elastic constant예요. 탄성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탄성으로 막 이렇게 어떤 자기장을 갖다 걸거나 또 전압을 갖다 걸거나 함으로써 탄성을 갖다 보이는. 그래서 휘어졌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든가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성질을 갖다 액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LCD 모니터를 갖다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LCD 모니터는 그래서 이렇게 빛을 갖다 쪼이되 그 빛을 갖다가 일정한 파장의 빛을 거르게 되는 것이 편광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TFT, Thin Film Transistor라고 하는 전기적인 이러한 변화를 갖다 주는 것들을 갖다가 놓고 그 가운데 액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맨 뒤에 비쳤던 빛이 특정한 파장만 걸러지고 걔네들이 액정을 갖다가 지나면서 어떤 데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어떤 데는 빛이 통과하고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데 검게 보일 테고 통과하는데 초록색의 그런 것들만 통과하면 초록색으로 보일 테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세한 소자들이 쫙 이렇게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서 이것이 LCD 모니터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백라이트 유니트 뒤에서 반드시 광원이 있어야 됩니다. 빛을 갖다가 비춰야 그래서 그 빛이 편광판을 통해서 특정한 그런 파장들 방향으로서의 그런 빛만 통과를 하게 되고 TFT 방막 트랜지스터죠. 그리고 액정이 있고 컬러 필터, 편광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렇게 칼라 모니터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LCD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거 보통 한 학기 동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개략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액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요? 콜로이드의 집합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자 장치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하는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생활 속에 예, 콜로이드 탐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예,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예,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을 젖히고 그리고 예, 황희찬에게 패스를 하면서 16강에 예, 들어간 그 영상 예, GIF 영상이 있길래 제가 따왔어요. 같이 보시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예, 단독 드리블을 하는데 열심히 쫓아오죠. 예, 한 명이, 두 명이, 여러 명이 이렇게 둘러쌌지만은 가랑 사이를 빼고 예, 황희찬 선수가 치면은 예, 이 장면이 우리 또 GIF 그림 파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재밌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이상으로 예, 오늘 14주차 마지막 콜로이드 및 계명과학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